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대문구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의 위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마포구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은평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종로구 중구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했죠. 아래쪽으로는 마포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서대문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서대문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철거되면서 서대문이 없는 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최초의 7개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최초가 서울이 7개의 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정도로 오래된 구인데 이 구들이 이 서대문구 자체가 많이 분구가 되다 보니까 현재 서대문구 자체의 면적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리고 또 서대문구의 이제 가운데 그리고 산 가운데에 이제 산과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조금 단절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지구는 이제 북쪽, 서쪽, 남쪽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하면은 연세대학교가 유명하죠. 그래서 젊음의 거리로 유명했던 이제 신촌이 있고요. 연세대, 이화대, 이화여대, 명지대, 그리고 또 경기대 서울 캠퍼스, 또 추계예대 등 이제 많은 대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에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가 있는 남가자동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자동은 왼쪽으로는 북가자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은평구, 응암동과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서대문구, 홍은동, 그리고 연희동 아래쪽으로는 이제 마포구, 이제 성산동, 그리고 이제 연남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좌동은 원래는 이제 가재울이라는 지명이 있죠. 그래서 가재울 뉴타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재울이라는 지명 자체는 갓이라고 해서 가장자리와 울이라고 하는 마을이 합쳐서 합쳐진 조합으로 가좌라고 불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가자동은 가좌역을 여기 가좌역이 밑에 있는데 이 가좌역을 제외하고는 옆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 DMC역 같지도 거리가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멀고 특히 이제 그 지난 30여 년 동안 버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으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제 가좌역이 가까운 동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지만 이 먼동 같은 경우는 버스까지도 불편했기 때문에 가자역 접근성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또 가자역 자체가 이 배차 간격도 길어요. 그래서 그런 점 같은 경우도 좀 단점으로 좀 꼽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가자동의 행정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자동은 크게 남가자 1동, 남가자 2동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 있죠. 가재울 뉴타운을 여기 이제 이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이 모래내로 15길이라고 합니다. 이 모래내로 15길로 나눠서 위쪽은 2동, 아래쪽은 1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남가자 1동에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남가자 1동이 그래도 이 남가자동에서 이 가좌역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교통이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인근 일대 자체가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재울 뉴타운 대단지 아파트죠.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DMC 파크뷰즈아이 그리고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북가자동에 속하죠. 그렇게 있는데 이제 남가자동의 일동, 남가자 일동의 대부분의 거의 뭐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파크뷰자이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초역세권 단지인 여기 이제 레미안 남과자 2차 2차 아파트 2차 아파트하고 이제 DMC 금호 리첸시아 아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금호 리첸시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제 원래 이 인근 일대가 이제 모레네 시장이 있었어요. 모레네 시장이 있었는데 이 리첸시아가 생기면서 모레네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인근 일대의 상권은 이 가자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시장 규모도 시장과 상권이 같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쪽에 있는 사는 인구에 비해서 여기에는 이제 초등학교가 이 가재울 초등학교 한 군데만 좀 위치해 있어요. 학교 자체가 가재울 초등학교 한 군데만 위치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가자 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자 이동은 아까 제가 이제 법정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자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죠.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좋지 못한 일대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을 좀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가자 이동하면은 유명한 곳이 있죠. 여기 명지대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명지대. 그래서 이 명지대학교가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그 모두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대학로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남가자 일동은 가자역 인근이 상권, 이 남가자 이동은 이 명지대 인근이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남과자 일동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 단지들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여기 남과자 이동은 이제 신축과 구축이 조금 혼합된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000년도에 지어진 에미안 클라시스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2000년도 후반 이후로 이제 지어진 DMC 센트레빌 아파트 그리고 이제 DMC 에코자이 그리고 레미안 루센티아 신축 아파트죠. 오늘 알아볼 레미안 루센티아 그리고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등 이제 구축과 신축이 혼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지대 건너편 쪽 대학로분 제외한 이 건너편 나머지 구역은 상당수의 주택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에는 이제 연가초하고 연희중 학교가 그래도 위치해 있어서 그나마 여기 남가자 1동보다는 좀 학교가 나은 편이죠.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여기도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는 학교가 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제울 뉴타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자역 인근과 명지대 인근의 이제 건너편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편으로는 이제 북가자동이에요. 북가자동인데 여기 북가자 이동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다가구 주택과 빌라 단지들 상당수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너편 이 점선의 이제 건너편 쪽에는 이제 은평구 증산동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북과자 삼거리의 왼쪽 편은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경계의 아래편 쪽은 이제 마포구의 성산동 일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명지초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잠깐만 보시면 잠시만요. 네, 여기 명지초라고 써 있죠. 여기 명지초 써 있는 곳으로 해서 이제 백년산 근린공원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홍은동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길게 이제 내부순환로가 도로가 이렇게 길게 가고
홍제천이 같이 쭉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쭉 내려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 쪽으로는 이제 홍제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연희동 일대의 모습이라고 한눈에 그 연희동 일대, 그리고 홍제동 일대, 또 홍은동 일대, 그리고 오늘 알아볼 이제 남가자동과 북가자동 일대,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 일대, 그리고 은평구의 중산동 일대, 상당히 많은 구역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뭐 3D 지도라든지 남가자동 설명제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쭉 가자역, 그리고 여기 명지대학교 있는 거 보여드렸고, 또 약간 여기 쪽, 그리고 연희동 쪽, 그리고 보여드렸고, 또 여기 마포구 성산동 쪽, 그리고 여기 은평구 중산동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이 보이고요. 정문의 모습, 그리고 공동현관문의 모습, 신축 단지답게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굉장히 깔끔한 초창기 때 찍었던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 지하주차장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은 단지 왼쪽 편 거북골로 12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이제 그 DMC 센트레빌 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루센티아 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단지 위쪽 편, 이 갈매연 어린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갈매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DMC 에코자이오하고 맞닿아 있는 그 사이길 여기 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 사이 쾌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이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사진은 이제 단지 아래쪽 편 거북골로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이제 파크뷰자이 2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루센티아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상권 및 학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좌역 인근으로 해가지고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명지대학교 여기 골목 그 건너편 쪽 골목 상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쪽의 사진을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먹자골목이라고 써 있죠. 모래내 시장 먹자골목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처럼 이제 역 근처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이제 명지대 앞쪽 대학로 쪽 상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집화공가는 여기 아까 홍은동 말씀드렸죠? 홍은동 백년산공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홍은동 쪽에 밀집화공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단지 인근에도 이류센티아 인근에도 물론 소규모로 학원이 몇 개씩 존재합니다만, 밀집학원가는 홍은동 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는요, 여기 가좌역까지 거리 있죠? 여기 가좌역까지 거리가 물론 뭐 도보 이용권이긴 합니다만 역세권 단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한 15분 정도 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자역이 그래도 어쨌든 역세권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가자역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동이 또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109동, 108동, 그리고 107동 쪽 아래쪽에 속하는 단지들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기 위쪽에 영가초등학교예요. 이 클라시스 인근은 또 경사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루센티아 쪽으로 오면서 경사로가 좀 약경사로 바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학교가 위에 쪽에 있죠. 위에 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아래에서 위로 이제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윗동 쪽이 또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지도상으로는 안 보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또 별동이 이쪽 단지의 왼쪽 오른쪽 편에 있어요. 110동하고 111동이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가재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110동, 111동을 제외한 동들은 연가초가 배정이고요. 그 외에 110동, 111동은 여기 가재울 초등학교가 배정 초등학교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10동, 111동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세대 창고가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차 대수도 여유가 많다. 많은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지 위쪽 편으로부터 아래쪽까지 이제 약간 내리막길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10동하고 111동이 아까 별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또 일부 세대가 또 서양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그 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벽면도 보시겠습니다. 24평, 그리고 34평,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있는데요. 24평하고 A타입, B타입을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한 형태, 3웨이 마통풍 구조, 반상형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C타입이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8평 거실의 모습, 주방의 모습. 사전 점검할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 굉장히 깔끔한 신축 단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초중고등학교,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군지 판별 아래 참고해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정중학교가 좀 다릅니다. 그 별동이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다른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교통 호재가 있죠. 교통 호재가 그래도 이쪽에 여기 강북 횡단선하고 이제 서부선에 그런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 작년에 예타 탈락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호재가 언젠가는 이제 발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밀집항과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구의 특징, 거래지수, 남가자동의 특징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 지역 보시면 여기 가재역 조역세권 단지로 이제 DMC 가재열 아이파크 아파트가 283세대, 뭐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283세대가 이제 열심히 지금 건축 중인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구층 27층, 용적률이 꽤 높죠. 399%라고 보시면 되고 2025년 11월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입니다. 24평형 기준이고요. 12억 2천 정고점 찍었었는데 아직 정고점에는 지금 돌파하고 있지 못한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2023년 3월에 최저점을 찍었었거든요. 8억 3천 최저점 찍고 나서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그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2억 5천 정도 그래도 상승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통환경 보시겠습니다. 단지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보실 텐데요. 강남과의 접근성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38분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시청 같은 경우 20분 소요되는 모습. 그나마 시청은 좀 접근성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구디역, 가디역도 특히 이제 구디역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사진 자체가 시간대 자체가 좀 오류라서요.
여기보다 한 10분 정도, 한 7, 8분 정도 그 정도 좀 감해서 시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밀리는 시간대로 찍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디역이 이제 29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의도역 같은 경우 21분, 그리고 이제 마곡역 25분 소요됩니다.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MC역 5분, DMC역은 워낙 가깝기 때문에 DMC역은 가깝고요. 판교역은 조금 많이 오래 걸립니다. 51분 소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근 KTX는 이제 서울역인데, 서울역도 약간 그래도 가까운 KTX역 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간선 버스가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일단은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단지들을 다 넣어봤어요. 한번 북가자동, 뭐 남가자동 할 거 없이 다 한번 넣어봤는데, 한 번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하나하나씩 한번 보면은 딱히 어느 하나 단지가 특출나게 여기가 막 무조건 대장이다,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과자역과의 접근성, 그리고 신축이냐, 그리고 또 대단지냐, 뭐 이런 또 평지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서로 엎치락 뒤치락, 좀 가격대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인근에 있지 대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일단 파크뷰자이가 1등이고, 그리고 이제 레미안 이페란 세상, 이 두 개의 단지가 사실 거의 뭐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에도 여기 두 개의 단지들이 이제 평당가가 보시면은, 평당가가 그렇게 높지 않죠. 높지 않고 다른 단지들보다 낮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이 가저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단지들은, 좋은 곳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 단지 자체가 2, 3, 4단지 이렇게 여러 개의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단지들은 평당가가 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당가를 깎아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 평균 평당가가 그다지 높지 않게 나온 것들 때문에 그렇게 대장으로 막 눈에 띄게 형성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파크부자이 대장, 그리고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그 다음 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축 단지의 초역세권인데, 이제 세대수가 조금 아쉬운 이 금호 리첸시아 있죠. 금호 리첸시아가 평당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역과의 거리는 살짝 멀지만 신축 단지에다가 거의 뭐 1000세대에 이르는, 오늘 알아보는 이제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가 또 높은 평당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역 접근성은 멀지만 그래도 여기도 신축 단지인 DMC 에코자이, 그렇게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DMC 센트럴 아이파크 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서서 이제 구축 단지들이 이제 그 다음 평당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 DMC 센트레빌,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은 좋은데 구축으로 접어든 여기 레미안 난가자 2차, 그리고 재건축 호재가 있지만 단지가 가장 오래된 여기 DMC 한양, 그리고 또 역과의 접근성도 그렇게 좋지 않은 DMC 한양, 그리고 역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은 이 DMC 두산 위브 아파트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단지도 오래됐고 또 위치도 좀 애매한 이 북가자 3호 아파트가 가장 평당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평당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밑에 급 단지들은 평당가가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게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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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79점을 취득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 구들 중에서 이제 중하급지에 속하는 곳입니다. 중하급지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신축 단지죠. 신축 단지에다가 또 이제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 상권이 그래도 그럭저럭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점에서 그래도 선방한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역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인근 일대는 가좌역만 있는 역의 형태, 그리고 배차 간격이 긴 경의중앙선이라는 단점, 그런 단점이 있는 면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추후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 인근 일대에 서부선 그리고 강북횡단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명지대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금의 이런 철도교통의 불편함만 분명히 이게 커버가 된다면 이 서대문구 일대, 이 가지울 뉴타운 일대가 굉장히 살기 좋은, 교통편이 좋은 곳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북가자동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가재울 중앙공원 옆에 이제 또 서울시 서부권역 최초의 도서관이죠. 이 서울시립도서관, 김병주 도서관이라고 작년 11월에 이제 착공을 했어요. 그래서 2027년에 준공 예정이라는 점 보시면 되고, 또 북가자 3호 아파트 위쪽에 이제 뭐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빌라 단지들, 주택가 단지들이 있는데, 이 북가자동 80번지 일대 이 주택 단지들이 북가자 7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재개발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 조금 진행이 더 돼야 되긴 합니다. 좀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북가자 7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강북횡단선하고 서부선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쪽까지 이제 지하철 노선까지 뚫리게 된다면은 이쪽 인근 일대 대변혁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미래가 밝은 곳이다. 좀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미안 루센티아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